물론 이제 경고나 이런 퇴장이 있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카드가 제시됐던 거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인데 1962년 칠레 월드컵 때였어요. 그때 칠레하고 이탈리아전 주심을 바로 이 조지 아스톤 심판이 봤는데 네. 이미 이 경기가 있기 전부터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. 이탈리아의 한 기자가 네. 칠레 그 여성들의 미모와 그 도덕성에 대해서 형편없다 뭐 이런 기사를 실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칠레에서 치러지는 월드컵이잖아요. 그래갖고 이게 양국 감정이 굉장히 격한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가 치러진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좀 분위기가 안 좋았겠어요. 그래서 이 경기 중에 이탈리아 선수 2명이 퇴장을 당했는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경기장이 막 뒤죽박죽 난리가 나서 이거를 나중에 뭐 산티아고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조지 아스톤 심판이 나중에 또 고민을 하다가 신호등을 보고서 이제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이제 고안을 해내게 됐대요. 판정 시비를 좀 잠재울만한 확실한 카드죠. 이거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일단 카드만 내놓으면 선수들이 그 앞에서는 꼼짝만 하니까. 그래서 이게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사용이 됐다 그래요. 준기 씨 그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가 심판 주머니에 몇 장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. 옐로 카드가 저는 뭐 그냥 보기만 했을 땐 2장, 레드카드 뭐 여분으로 2장 이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?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근데 항상 심판은 동시에 2장을 내놓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 장씩만. 그래요? 옐로 카드 한 장. 뛰어다니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해요? 수첩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. 그렇게 한 장씩밖에 안 갖고 있어요? 네네네. 그래서 이 크기가 가로 7.5, 세로 10.5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인데 이거를 옐로 카드를 일단 꺼내고 그 주머니에 넣고 이제 수첩에 적죠. 요새는 근데 그 수첩도 적으면서 요새는 그것도 있잖아요. 이렇게 와이리스 그거 이제 주심과 해서. 부심 간의 어떤 이제 그 대화를 나눌 때는 이렇게 그 와이어리스로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. 그게 생긴 것도 역시나 뭐 이렇게 좀 그거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. 그죠. 최근에 생겼는데 뭐 어떤 판정 시비를 좀 잠재우기 왜냐면 이제 그 서로 그 주심 부심 간에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계속 뛰어다니면서 모여서 이게 그렇죠,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. 심판이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이게 옵사이드냐 아니냐 판정 내렸을 때 이제 그 바로바로 이제 말로 사인을 보내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뭐 축구 아시는 분들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 옐로 카드를 받으면은 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간단하게 일단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옐로 카드를 그 경기에서 받으면 바로 퇴장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. 한 경기에서 옐로 카드를 연속으로 2번 받으면 레드 카드가 되죠. 그렇죠. 그러면서 바로 퇴장입니다. 근데 이번 경기에서 옐로 카드를 받았고 다음 경기에서 또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. 그럼 경고 누적으로 돼서 그 다음 경기에는 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항상 이런 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확실히 해두고 경기를 보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 조금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. 그리고 한 경기에서 몇 명까지 퇴장당하면 경기를 못하게 될까요? 한 경기에서요? 한 경기에서. 몇 명까지 퇴장당하면? 6명. 5명. 그렇죠. 맞아요? 맞아요. 5명 맞아요. 5명. 저도 가물가물하네요. 5명이요. 그러니까 7명까지는 뛰어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6명이 되면 몰수패가 되는 거예요. 한 경기에 이제 각 팀마다 11명이 뛰지 않습니까? 근데 7명까지. 그러니까 4명이 퇴장당하면 경기를 할 수 있지만 5명이 퇴장당하면 이제 몰수패가 되는 거예요. 그런 사례가 있나요? 그런 사례가 있어요. 과거에 있었습니다. 제가 전에도 그 실험 방송 있잖아요. 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그런 사례를 본 것 같아요. 그래요. 맞아요. 예전에 한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한 경기에서 3개의 옐로 카드를 받았던 적이 있더라고요. 이게 말이 안 되죠. 그렇죠. 한 선수가 3개의 옐로 카드. 그러니까요.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맞아요.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어떻게? 2006년 독일 월드컵 F조 예선 호주와 크로아티아 경기였는데 이때 심판이 그레이엄 폴 주심이라는 심판이었는데 한 선수한테 이제 2번의 그 옐로 카드가 나가는데 이 심판이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. 수첩에 안 적어놨구나. 그러니까 다른 선수로 착각을 한 거야.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럼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경기가 막 진행이 되니까 진행이 돼버렸고 나 그냥 간 거예요. 근데 이 선수가 또 옐로 카드를 받아서 보니까 이 3번째 그 옐로 카드였던 거예요. 결국 이 폴 주심은 다른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좀 그동안 오심을 한 전례가 있었던 그런 심판이었는데 그 독일 월드컵 때 결국에는 16강전 이후로는 주심
명단에서 빠졌어요. 잘렸군요. 아이고, 안타깝습니다. 그래요. 상당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네네. 뭐, 그 외에도 뭐 옐로카드나 레드카드에 대한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나요? 네. 이거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. 네. 황당한 반칙으로 옐로우 카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황당합니다. 네. 만약에 경기를 뛰다가 선수가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근데 그 생리적인 현상이 페널티킥을 찾는 그 중요한 순간에 나오면 헐. 어떨까요? 뭐 우리 팀도 아니고 상대의 선수가 지금 내가 지금 페널티킥을 차려고 섰어요. 공 앞에 섰어요. 근데 옆에 있던 선수가 갑자기 뽀 하고 소리를 낸 거예요. 아니 그 중요한 순간에. 근데 그 소리로 인해서 이 선수가 제대로 페널티킥을 찰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일종의 방해 작전이었던 거죠. 예. 이게, 영국의 그 아마추어 축구 리그에서 있었던 일인데, 영국 맨체스터에 열린 촐튼 빌라라는 팀과 인터내셔널 맨체스터라는 팀과의 경기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촐튼 빌라의 수비수가 방귀를 껴가지고 상대 선수의 주의를 흐트렸다. 이래서 심판이 이제 경고를 줬어요. 네? 아니, 그런 경우도. 근데 이 선수가 옐로카드 누적으로 이제 결국 퇴장을 당했는데, 이 동료들이 최악의 심판이다. 뭐 그걸 왜 옐로카드 흥미적인 현상인데. 예, 그래서 막 최악의 심판이가 막 욕을 퍼봤던 골키퍼랑 또 다른 선수가 또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 선수가 또 퇴장을 당했어요.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3명이 퇴장을 당한 악순환의 거예요. 연속이군요. 네네네. 근데 결국 경기는 8명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군요. 참 재밌는 일하네요. 그죠? 네. 저도 이 자료 준비하면서 이거 보고서 너무 웃겼어요. 생리현상은 좀 봐줘야죠. 그죠? 자,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를 아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요. 국제 경기 중에 우리 팀이 받았던 뭐 억울했던 옐로 카드라든지 레드 카드, 속 시원했던 옐로 카드, 레드 카드 등등 뭐 카드들에 대한 기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별사탕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67로 보내주세요. 자,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죠. 노래 하나 추천해주세요. 4minutes의 뮤직. 국군방송 프렌즈 FM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스포츠 전문 MC 이은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옐로카드와 레드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고 있습니다. 사실 선수들이요, 그 옐로카드를 받으면 그 심판하게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다양해요. 어떤 선수는 왜 내가 옐로카드냐 막 가서 막 심판을 밀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옐로카드 하나 받고 더 이제 퇴장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무릎 꿇고 봐주세요. 사정사정하는 비굴한 버전으로 대응하는 그런 선수도 있고요. 뭐 하여튼 별의별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모레노 심판 사실은 모레노 심판 많이 기억하시죠? 그 심판이 옐로카드 뽑아내는 장면, 레드카드 뽑아내는 장면이 나중에 막 패러디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모레노 심판이 나중에는 무슨 마약 미수를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 보니까 또 불명예스러운 또 사건에 휘말려서 우리나라 그 축구 팬분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심판이었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. 그래요. 이런 옐로카드와 레드카드에 대한 에피소드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.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볼게요. 6402님. 어제 첼시 경기 보는데요. 심판이 옐로카드를 떨어뜨려서 선수가 주워주더라고요. 라고 보내주셨네요. 그랬나요? 아이고 심판이 좀... 그런 걸 관리 못했군요. 네, 그리고 1046님 속 시원한 옐로카드는 한일 월드컵 때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심한 몸싸움으로 반칙하는 걸 보면서 격분했는데 결국 퇴장하는 거 보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. 그렇죠. 많이 속이 시원했던 경기였습니다. 별사탕으로 이시온님께서 보내주셨어요. 1998년 월드컵 프랑스와 예선전에서 하석주 선수가 멋있게 선취골을 넣자마자 이내 백태클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일은 13년 전 일이지만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 그 후에 백태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정말 충격적이었죠. 그 당시 그 프랑스와의 경기가 아니라 네덜란드 경기 아니었나? 한번 찾아봐 주세요. 하석주 선수가 이제 먼저 골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어요. 난리가 났었는데, 넣고 나서 막 세레모니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그냥 하석주 선수가 백태클 해가지고 퇴장당했었잖아요. 이때 그 프리킥으로 넣지 않았었나요? 하석주 선수가?
그때요? 네, 그랬던 것 같은데. 13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. 어쨌든, 예, 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네요. 그게 프랑스 월드컵이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, 저게. 그래요.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. 프랑스 월드컵. 98년은 프랑스 월드컵이었으니까. 그래요, 예. 그리고 6215님, 지난 남아공 월드컵엔 옐로카드가 너무 남발되는 바람에 경기가 위축되고 재미가 없었어요. 맞아요. 예. 맞아요. 너무, 그러니까 그 경기 큰 대회 때마다 그 심판들의 컬러가 좀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안컵 때도 왜 바레인전에서였나요? 우리 곽태희 선수가 네. 이제 뭐 이렇게 그 페널티킥을 이제 결국 받아서 그걸 한 골을 내주기도 했었는데 그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죠. 요즘 달라지거든요. 일부러 막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거나 이런